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 증명 뜻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내용 증명 뜻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그 효력이 어떤지 알 수 있고 효력을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내용 증명 뜻도 이제 법률적인 뜻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혹은 받았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이제 뜻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받은 질문인데요. 변호사님, 내용 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보냈다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보낼지 말지 좀 고민이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내용 증명 보내는 게 그냥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소송과 연결될 때는 적절한 타이밍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오늘 글을 썼고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 증명은 뭔가 법적으로 사건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많이 적용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에 관한 문의를 자주 받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다툼의 여지가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말 잘못한 게 명확하다면 그냥 이제 내용 증명으로 이제 끝을 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로펌에서는 한 전체 그 저작권 관련해서 한 수익이 100이 있다면 그중에 80이 내용 증명만 보내서 합의를 끝내는 거고 나머지 20이 소송으로 얻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 증명으로 해서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사실 근데 내용 증명만으로는 크게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거를 시인하거나 손해를 어차피 배상했는데 생각하신다면 내용 증명에서 이제 많은 절차가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내용 증명을 그냥 그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설명드린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법률 사건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증거를 잘 확보를 해놓고 이제 증거를 어떻게 만들지 좀 전략을 짜놓고 이제 소송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사실 조회 신청이나 뭐 우리가 계좌를 띄워볼 수도 있고 핸드폰 이런 것들도 사실 사실 조회 신청이나 이제 자료 등을 확보해서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는 소송 진행하기 전에 얼마나 증거를 많이 확보했느냐가 소송 결과를 거의 많이 좌우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결국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결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과 증거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내용 증명을 보내는 타이밍 그리고 우리 내용 증명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증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내용 증명 뜻이 이거예요. 내용 증명 이렇게 작성하세요라고 하시면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내용 증명 도대체 뭐고 우리가 소송에서 중요한 게 증거라면 증거와 내용 증명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 Y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부분에 응용해서 이제 내용 증명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앞부분에 증거 이야기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내용 증명 뜻은 이제 우편법 시행 규칙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등기를 취급하는 우체국에서 이제 발송인 보낸 사람이 수취인 받는 사람에게 그 어떤 특정 A라는 내용의 문서를 뭐 2023년 6월 12일에 발송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버리는 거죠. 그 내용에 이 내용을 보냈다. 이 날짜에 보냈다. 라는 거를 우체국에서 이제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까지 증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발신인이 특정 일자에 받는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발송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증명의 뜻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을 문서를 발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수정이나 가감이나 뭔가 이렇게 왜곡되지 않았다라는 그 발송인이 발송한 편지 내용, 발송인 내가 발송했다고 주장하는 그 편지 내용과 그 수취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편지 내용이 다를 경우에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죠. 누가 어떤 내용이 됐는지를.
그래서 이제 사실 내용 증명만으로는 배달이 됐는지까지는 사실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달했는지 배달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배달 증명 제도도 있으니까 이제 요거 막 수치인 불명되거나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플 수 있어서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이제 추천 말씀드려 놓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제가 사례에서 보였다시피 내용 증명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이나 편지를 받았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지 않죠? 근데 내용 증명을 받으면 되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를 이제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너 이거 내용 증명 받고 내 뜻대로 안 하면 이제 그냥 소장 날라갈 거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왜 소송이 기분이 좋지 않나 이제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제 법이나 뭐 이런 거 위반할 일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내용 증명 받으면 이제 그 소송으로 이어져서 귀찮아지거나 돈이 들거나 피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내용 증명 단계에서 끝내게 되면 되게 신속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고 이제 합의를 이룰 수도 있고 이제 더 좋았던 거는 이제 크게 출혈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거래 관계라든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의 그 효력으로는 법적 효력은 사실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면에서 저는 이 내용 증명을 잘 활용하시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품도 적게 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드리고 싶은 메인이죠. 내용 증명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기서 증거라는 증거 효력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는 제가 법원으로 갔을 때, 소송까지 갔을 때에 이제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이 증거로서 효력이 아예 없다는 말 못해요. 왜냐면 어떤 효력이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내용 증명 뜻을 볼 때 내용 증명의 그 이런 거를 증명한다라는 했을 때 그 이런 거 부분에서는 이제 증거로서 효력이 있어요. 발신인이 특정 날짜에 수신인에게 해당 문서 내용을 관하여 우편을 발송했다라는 내용 자체를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해제 의사 표시를 했다. 이 사람이 뭐 고소의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혼하자는 의사를 표현했다라는 게 이제 그 증거로 이제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말을 했다라는 건 증거되지만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가? 안에 있는 내용이 법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 자체는 사실 이제 증거로서 이제 활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내용 증명은 사실 법적으로는 별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의사표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카톡으로 하나 메일로 하나 뭐 전화하고 녹취하나 꼭 굳이 내용 증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 그게 수정이나 가감이나 요구만 되지 않았다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내용 증명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소송을 가기 전 단계다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법적이나 소송으로 갔을 때 크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사실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적 인식이 이제 내용 증명 다음 단계는 소장이니까 내용 증명 단계에서 잘 처리해보자라는 그런 합의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또 효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때까지 제가 증거랑 내용 증명이 연결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툼이 없는 경우, 제가 여기 2번으로 적어놨죠.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아무 때나 보내셔도 돼요. 뭐 이거를 굳이 막 우리가 막 엄청 타이밍을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어차피 돈을 갚을 건데 그냥 언제 갚아야지 너 언제 갚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뭐 나중에 그냥 빨리 하루라도 빨리 보내는 게 CEO 완성에도 좀 늦출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어, 너가 나한테 돈을 빌려 갔잖아.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돈을 빌린 걸 부인할 수도 있고, 너 나 돈 갚아라고 내한테 그 의사 표시를 했는데, 나 그때 갚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 얘가 이제 곧 소송에 들어갈 거란 걸 알고
뭐 당연히 법조인의 도움을 받든 스스로 생각을 하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뺌을 해야지라고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뺌하기 전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뭐 녹취를 하든 뭐 카톡을 보내던 이 사람이 그 돈을 빌린 사실 아니면 돈을 갚지 않은 사실 아니면 어떠한 그런 뭐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을 떠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난 다음부터는 못 떠봐요. 왜냐면 이 사람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떠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잘 타이밍을 보시고 이제 다 떴다. 더 이상 이제 소송으로 가서 법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 외에는 모든 증거는 다 확보했다. 라는 게 이제 좀 확실시 될 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엔 쓰지 않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용 증명 이때는 정말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결국 사실 소송의 끝은 돈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돈을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있지만 이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러면 사실 돈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죠. 근데 이 보전 처분을 하기 전에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면 이제 돈을 빼돌릴 수가 있는 거죠. 뭐 가장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회행위이지만 뭐 미리 빼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용 증명을 보전 처분을 한 다음에 보내는 게 안전하시고 사실 보전 처분을 했다는 거는 이미 내용 증명을 보낸 것 이상으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나라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두 가지만 썼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다툼이 없는 경우 그리고 사실 뭐 다툼이 있더라도 합의 안 되면 나 소송 안 갈래 그래서 소송과 무관한 경우에는 그냥 내용 증명 편할 때 뭐 최대한 빨리 이제 뭐 보내시는 거 전혀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가 너무 흥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툼이 있고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빼낼 수 있는 정보를 다 빼내고 상대방이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게 전부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전 처분 돈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잘 그 재산을 잘 묶어놓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놓기 전에 말해놓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라는 거 인식하시고 내용 증명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작성 방법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꼭 알고 내용 증명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주의할 점을 알고 이제 작성을 하시면 이제 얼마든지 일반인 분들도 이제 내용 증명 쓰실 수 있는데 가끔씩 이제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거 다 쓰시고 소송이 무르익은 다음에 갖고 왔을 때 내용 증명에서 자백해놔가지고 되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요거 왜 이렇게 쓰셨어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서 한 편 더 해가지고 이제 또 내용 증명 관련해서 2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